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서적인 그 환경, 그게 궁금한데요. 토론하다 보면 아들이 누가 그랬어요? 라고 출처를 그러니까 이게 누구라고 하는 거, 근거를 탁 세우는 건 좋지만 그것이 자칫 인신공격일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어,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이제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고, 뭐뭐 해 주세요라고 극존칭이 아니라 높여주는 말, 그다음에 목소리의 크기와 빠르기, 안 들리면은 못하니까 그것도 전부 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다음에 몰아붙이잖아요, 아이들이. 따다다 아까 몰아세우기 없기. 그다음에 이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일단 듣기. 네. 그리고 절대로 끼어들지 않기. 그래서 끝까지 듣는 음, 것. 그다음에 나한테 부족한 점을 상대가 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해주는 것은 일종의 오류이거나 내 주장에 대한 어떤 약점, 이런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뭔가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우리가 협동을 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모두가 자라나게 하는 굉장히 훌륭한 활동이라고 하는 거가 모든 아이들한테 심리적으로 딱 돼 있어야지 공격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형으로 몰아세우지 않게 되는 거죠. 네, 나를 뒷담한다, 나를 몰아세운다, 나의 잘못된 행동을 들춰서 만인 앞에 망신을 시킨다,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해야지 아이들은 자기 이야기를 듣고 남의 얘기도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탐구인 거죠. 탐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묻고 따지기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기가 대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잘못 이제 와전된 말이고 꼼꼼하게 돌다리도 두들겨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정서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배려를 하고 존중을 하고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겠죠. 어린이 철학, 철탐궁, 철학적 탐구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는 배려적인 것들이 학급 문화로 된 다음에 결국은 다 함께 편안함의 삶을 향유하고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토론이라는 것하고 연구도 하는 거니까 그것이 지향점에 가까운 어떤 것이면서 하나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먼저 돼야 되죠. 기술보다도 이런 게 먼저 돼야 돼요. 선생님이 그 다음 됐고 이게 아니라 좀 더 생각해 보세요 하고 애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할 말이 없을 때 어정쩡하고 불편한 거를 그대로 아이가 오롯이 다 책임지게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먼저 말해주세요. 그거 자기 할 말이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말하겠습니다. 아직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을 해야죠. 그렇게 그 분위기를 자기가 책임지고 넘어설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아무도 뭐라고 탓하지 않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조건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일원으로서 이 활동의 참여자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심어주는 거죠.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눈빛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안 들려요. 이게 아니라 조용히 손을 들으면 돼. 한 명이라도 손을 들으면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규칙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계속 안 들려야 하는 사람들을 공통점을 보자. 안 쳐다본다. 그리고 뒤에서 발표하는데 앞을 본다. 그러면 당연히 안 들리는 거지. 돌려서 봐야지.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땐 거의 일렬로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든다고요. 그러면 네가 지금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취했는지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지금 이 친구가 말한 거 못 들은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지만 손 들거든요. 바로 검증을 해주는 거죠.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사가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말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일단 들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들어야죠. 네. 그런 다음에 말하는 건 뭐 안 들리는 사람은 조용히 해. 안 들려요 말하지 말고. 네, 손을 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은 장난치느라 지가 친한 애들을 누가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말이 내가 아닌 걸 아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표하기 싫을 때 누가 발표하고 싶대요. 저도 여러 번 지적은 해주고 하지 말자고 했는데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딱. 제가 심각하게 안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지금 자기가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기 싫은 걸 왜 남한테 시키느냐고요. 그건 아니죠.
내가 참여하는 공부인데 그런 것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라는 걸 처음에 딱 그 사례가 나올 때 바로 해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잠잠하니까 자기네들도 못 참서 누가 뭐 하라고 손짓하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기다려준다고 너희들 생각날 때까지. 왜 자꾸 누구를 하라고 시키냐. 그러면 걔가 뭐 일어나서 발표가 되냐. 걔가 뭐 로봇이야? 시키면 되게. 내가 시켜야지 시키더라도 왜 네가 시켜.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좀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토론하다가 애들이 말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좀 우물쭈물해서 다른 친구들이 못 알아들을 때 꼭 그렇게 다그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그치지 말라고 하면서 항상 해주는 얘기가 그 해와 바람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바꾸고 싶을 때 햇살로 다가가는 게 나그네 외투를 벗길 수 있느냐 아니면 바람처럼 몰아쳐야 바꿀 수 있느냐. 정말 맞아요. 네가 그 다그치는 친구는 실은 수업에 잘 참여하고 싶은데 안 들리니까 답답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 다그친 아이가 잘하게 만들고 싶은 게 목적이라면 격려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라 태양빛으로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네가 실수를 하더라도 다른 애들이 너를 우쭈쭈 해줄 것이다. 잠깐만 한숨? 잠깐만 기다리자라고 여러 번 한 학기 내내 하니까 최근 조금 되더라고요. 이미 하는 걸 애들한테도 하게끔. 네. 내가 너희를 기다려주지 않니? 솔직히 우리 반에서 제일 빠르고 잘하는 건 난데 널 내가 기다려주는 것처럼 니네끼리 기다려줘야지. 사람마다 속도가 다른 거야. 그런 상황이 나올 때마다 잔소리를 1학기 내내 했더니 2학기 되니까 약간의 사람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선생님들이 맞아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맞아. 적절하게 개입해 주시는 거. 그래서 교사가 가지는 그런 태도들이 결국은 그 심리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심리적인 환경이 아이들이 얼마나 더 토론에 참여를 하고, 얼마나 더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런 거에 결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이제 교사가 누가 저 친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를 대신 생각을 이어볼래? 이렇게 건네주면 되죠. 무조건 우쭈쭈 해주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다그치는 애들도 실은 그 숨겨진 의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답답한 거지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혼난다라고 안 느끼더라고요. 맞아요. 혼내줄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진짜 원하는 의도? 그걸 한번 짚어주고 가면 또 지금 살짝 너 지루하구나. 이거에 더 집중해보면 너도 훨씬 재미있을 수 있어.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보다 집중하는 게 너한테 더 좋지 않겠니라고 마음을 알아두면서 하면 저는 수업 시간 내내 잔소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혼났다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이라서 바로 바뀌어지진 않더라고요. 그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충동성? 이건 바로 고쳐지지는 않는데 맞아요. 충동성. 조금씩 크는 게 진짜 개미 눈물만큼은 보여서 맞아요. 네, 좀 예, 교사의 인내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 해야 사람 만들어지잖아요. 선생님의 해와 바람 이야기에 숟가락을 올리자면 영화 원더에서 나온 말인데 오름과 친절함 중에는 친절함을 택해라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제가 맞잖아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 해주기에 적절한 말인 것 같았어요. 내가 삶의 가치를 어떻게 살아갈지 둘 때 친절함을 택하는 게 좋다. 저도 친절함이 제일 중요한 가치 같아요. 저희 반에 특히 지금 요새 애들 특징인가 싶기도 한데 자기가 손해보는 걸 못 참아라 하는 애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잘 듣고 싶은데 제가 방해돼요. 맞아. 쟤 때문에 화가 나요. 네. 그래서 그걸 지적하다가 더 큰 싸움이 나고 그럴 때 그 아이를 바꾸고 싶다면 너는 햇살이 되어줘야 한다. 다 같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저 아이가 그 규칙을 따르고 따라와 주는 게 길게 보면 우리 반 전체에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바리에이션을 넣어서 진짜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걔는 약간씩은
네, 약간씩은 바뀌더라고요. 그냥 일부러 손해 보아야 될 때가 있다. 다른 아이들은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 아이는 옳음을 고민하게 만들고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잔뜩 혼내놓고는 네가 그렇게 하게 된 마음은 선생님이 이해해. 하지만 혼내는 건 혼내는 거야. 라고 했더니 혼나던 애가 선생님 그게 뭐예요? 혼나는 건 혼나는 거잖아요. 라고 불평을 해서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김보쌤 방금 했던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 친절함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 중요한데 친절함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결국 맞아요. 그 아이가 옳은 선이 어디인가 그거를 깨우쳐야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황 맥락에 맞게 잘 고민해야지 옳음과 친절함 중에 무조건 친절함만이 답이다라고 우리가 그걸 고정화시켜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까 그래서 쓸데없는 칭찬은 안 해준다. 우쭈쭈가 필요 없다. 네. 쓸데없는 칭찬을 잘못하면 받아들이는 아이가 그 칭찬을 고지 안 듣더라고요. 선생님 거짓말 하신다고. 네, 칭찬의 역효과가 나죠. 네. 네, 애들도 제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칭찬받을 만한 거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칭찬받을 만한 게 아닌데 하면은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또 나쁜 버릇이나 만들게 될 수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의 모든 감정이나 생각이 다 아이들한테 많이 들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은연중에 아이들에게로 다 번져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교실 환경을 굉장히 바꿔놓는 중요한 요소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사라는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가. 그래서 아이들의 말할 수 있게 심리적으로 좀 편안함을 주고 또 생각할 수 있게 자꾸 자극해주고 이런 식의 심리적인 환경, 정신적인 환경 이거 만들어주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안전하고 편안하고 평화로운 거죠. 네, 뭔가 얘기를 해도 선생님께서 이걸 다 들어주시는구나, 이해해주시는구나 했을 때는 좀 더 아이들이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아이들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고 얘기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탐구하고 생각하는 교실을 만들기는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 네. 사실은 이제 교사가 모범을 보이고 한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아이들은 이제 간을 보잖아요. 학기 초에. 그래서 교사가 자기네들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반 모두가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배어들어서 인격의 한 요소로서 아이들한테 작동되도록 돼야 되는 거지. 선생님의 지휘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가 창출된다.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아이들의 인격을 향상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 배어들어서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선생님이 좀 야박하게 굴어도 아이들은 괜찮아.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래서 선생님은 오히려 견제할 수 있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목적인 거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디딤돌을 놔주고 어떻게 얘네들을 계속 푸시업 하면서 푸시업 이걸 이렇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일관성 있게 가야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정말 최소한의 것을 아이들이랑 공유하고 뭐 예를 들어 때리면 안 된다, 뭐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것들로 해놓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애들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선생님 혼자 지금 학교 운영이 어려우니까 혹시 선생님이 놓치는 게 있거나 그러면 너희들이 선생님을 도와줘야 된다 라고 해놓으면 실제로 좀 도와주는 친구들이 꼭 이렇게 하면 확실히 분위기가 몽글몽글해지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성숙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고 하지만 제 권위만을 내세워서 끌고 가야 된다는 부담감은 적어서 편하더라고요. 우리 적절한 인사말을 하잖아요. 인사말이라는 것이 안녕하세요. 사람이 일을 하면서 하는 말이 다 인사말이잖아요. 그래서 고마워, 미안해,
뿐만이 아니라 괜찮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뭐 한 점은 참 잘했어. 뭐 이런 식의 이게 추임새 같은 것, 그것도 적절한 추임, 전부 인사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좋은 발표를 해줘서 고마워요. 그런 적절한 인사말을 알맞게 해주는 것.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고, 보다 더 낫게 되도록 늘 그런 바람을 우리한테 보내고 있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애들도 빨리 미안하다고 하죠. 교사가 미안하단 말을 단 한 번도 안 쓰는데 애들이 미안하다는 참 건성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뭐해서 미안해 이렇게 그 이유를 딱 대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애들이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이 아니라 지 잘못을 지가 알아서 고해성사를 하게 하는. 네. 맞아요. 선생님들이 진정성 있게 대해 애들도 선생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또 생각하는데도 더 진지하게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근데 애들은 암묵적으로 선생님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존재고 완벽하고 끼어들면 안 되고 신성불가침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를 처음부터 깨주고 선생님도 완전하지 않고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실수할 때도 있고 함께 학급을 만들어가는 거고 토론이나 이런 수업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만들어나는 거다. 그 완벽하지 않음을 얘기하고 그 아이들도 각자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걸 보완해 나가는 거다. 이런 식의 어떤 큰 전제를 깔아놓고 학급을 운영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네, 훨씬 아이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교실 환경의 어떤 물리적인 부분, 뭐 심리적,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두루두루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토론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멘트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그 의미 있는 그 환경은 교사다. 네, 그거 정말 그 마음속에 꼭 박혔어요. 네. 오늘 토론을 위한 교실 환경 구성에 대한 주제로 물리적 환경 그리고 심리적 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 교사 자신이 환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의미 있게 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규쌤께도 감사합니다.